안녕하세요. 이번 주 포토샵은 레이어를 이용한 마스크 기능하고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합성하는 내용을 다룰 거고요. 이 내용은 교재 117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 교재에서는 구름 이미지하고 이제 도시 이미지인데 저도 그거와 비슷한 이제 이미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합성할 구름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합성될 이제 도시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배경 이미지 어느 거나 좀 비슷한 뷰에서 찍힌 이미지로 가져와 봤고요.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물론 이 포토샵 실기 시험을 볼 때 어떤 이미지가 주어질진 모르지만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미지를 합성할 때에는 합성되는 이미지 A와 B 이 이미지 두 개의 뷰가 되도록이면 비슷한 시점, 비슷한 방향 그다음에 비슷한 빛의 방향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한 이유는 합성됐을 때 결과물이 그 퀄리티가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작업을 여러 번 해서 하는 것도 있겠죠. 좋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퀄리티가 좋은 합성 이미지를 얻으려면 어, 사진의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뷰와 방향, 그다음에 빛의 방향 이 세 가지들이 비슷한 이미지일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불러온 다음에 일단 이제 합성할 바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파일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 사이즈는 항상 국제용지 사이즈로 진행을 하시고 뭐 A4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상도는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그 시스템에서 30메가 이상은 그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30메가라는 그 일단 기준점 물론 뭐 제출할 때 뭐 150dpi 이상 내지는 뭐 100메가 뭐 이런 그 저장되는 그 용량에 대해서 지정이 되겠지만 그 지정을 맞추는 게 이제 하나의 또 포토샵 합성할 때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할 때에는 30메가 기준으로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기서는 이제 72dpi로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미지 합성할 뷰의 이제 비율이 가로 비율이기 때문에 캔버스 회전을 이용해서 90도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불러올 때 자 여기 선택하는 선택 툴을 가지고 자 불러온 이미지 컨트롤 A 하시고 C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서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용지보다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자, 이럴 때는 자, 줌이든 컨트롤 Z든 단축키를 이용해서 줌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이때는 이제 Alt 키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작게 해주시고 다시 선택 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윤곽이 크게 잡힐 겁니다. 그럼 이때 컨트롤 Alt를 눌러서 죄송해요. 자 이때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여기서 바로 투 클릭을 해서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미지가 커져서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화지에 딱 이미지가 맞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투 클릭을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모서리 한번 붙여주시고, 줌을 하기 전에 자 이렇게 화지에 맞추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투 클릭을 해주셔서, 자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선택 툴을 가지고, 자 요거를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지그시 놔두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때 다시 클릭한 왼쪽 마우스를 놓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놓게 되면 똑같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미지가 지금 화지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데요. 자 이때도 줌을 이용해서 Alt 누르시고, 자 윤곽 툴, Shift Alt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모서리 부분을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거는 뭐 크게 배경 이미지이기 때문에 비례가 그렇게 많이 빗나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우측 레이어에서, 자 여기를 이름을 바꿔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는 석상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석상거리. 자 여기는 이제 구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름, 석상거리. 자 이걸 이제 보일 때는 앞에 있는 눈 아이콘을 이용해서 껐다 키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레이어 제일 처음에 있는 이 레이어에 있는 이 구름이 두 번째 있는 석상거리, 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구름이 입혀지는 합성을 할 건데요. 이거를 뭐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대로 하자면 자, 이런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전부 이 엣지를 다 따가지고 하는, 그 다음에 델리트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자면 뭐 이렇게 이런 다각형 툴을 가지고 뭐 이걸 다 땄다고 하겠죠. 자 이렇게 딴 다음에 이렇게 델리트를 해서 했겠죠. 자 그러면 이 경계 부분이 되는 부분을 굉장히 미세하게 잘 따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도 뭐 시간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되게 이제 효율성을 따졌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다각형 툴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완성도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그 합성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방법은 맨 위에 지금 이제 합성될 석상거리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레이어 맨 하단에 보면 여기에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인데요. 자, 여기가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 레이어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구 툴바에서 그라디언트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옵션 창을 해서, 자,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자,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케이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배경화면인데 그라디언트 컬러하고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툴바의 맨 아래쪽을 보시면 자, 여기를 봐주시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화이트로 돼 있을 텐데 여기 있는 회전되는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화면에서 내가 합성할 면적의 하늘까지 위쯤에서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주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이게 기존에 있던 석상거리의 하늘이 지워지면서 블랙으로 그라디언트가 잡혀있던 부분을 인식을 해서 지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스크 그라디언트 툴을 너무 짧게 잡고 내려버리면 자, 이제 더 많이 보여주겠죠. 근데 이제 이게 더 심해지게 내려오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이미지가 안 나오겠죠. 너무 이제 침범을 너무 많이 한 거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시작 부분을 맞춰주고 이제 이런 부분에 걸릴 쉽게 말해서 자, 이 화살표를 내릴 때는 이 부분에서의 한계점을 확인을 하고 이 아래 부분보다 더 그라디언트의 내리는 드래그량이 많아지면 이 나무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더 심하면 아까 봤던 모습처럼 이런 석상들의 머리까지 다 그라디언트 툴이 침범을 해서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할 때는 합성되려고 하는 이미지의 한계점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 그라디언트 툴에 드래그 할 수 있는 양을 조절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라인을 넘어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가지고 자,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와서 좀 더 내려와도 되겠죠.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좀 길게 내려와 볼까요? 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합성은 굉장히 빨리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사진과 지금 이 뒷사진의 빛의 명암 비율이 굉장히 틀려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그 명암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선명도가 높은 그 뭐라고 해야죠? 굉장히 채도가 높은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름에서는 거의 역광에 의해서 실루엣으로 찍힌 이미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대비는 심하고 채도는 낮고 어두운 이미지입니다. 물론 하늘은 밝게 빛나고는 있지만 그 채도하고 명암 대비가 굉장히 차이가 콘트라스트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걸 이제 조절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조절하는 방법은 자, 구름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 레이어에서 구름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로 들어가서 조정에서 색조 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색조 채도 창을 열어서 채도를 조금 높여 주세요. 그리고 밝기를 좀 밝게 자, 훨씬 나아졌죠. 채도를 밝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항상 계속 레이어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에서 조정 누르시고 다시 색상 균형으로 가서 색상 균형에서 항상 밝은 영역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자, 전체적으로 이 사진은 굉장히 파란색이 하늘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을 많이 띄고 있죠. 그래서 밝은 영역에서 블루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자, 녹청도 조금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이 정도만 잡아도 굉장히 채도나 색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정되는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자, 여기까지 지금 이 레이어 마스크에서 가장 단점은 지금 나와 있는 요런 이 가로등이라든지 지금 이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따진 않지만 느낌은 굉장히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름이 왔을 때, 자, 이 경계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다고는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거는 똑같아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 경계면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했던 방법 중에, 자, 요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자, 이때는 다시 석상거리를 꼭 잡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아 주시고, 자, 이 석상거리를 잡은 상태에서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고,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으로 들어가서 패더 값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5에서 10 정도를 한번 먼저 10을 정도 줘볼게요. 자, 10 정도를 주시고 여기서 델리트.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잘은 나오는데 많이 이렇게 그 뭐랄까 경계가 이제 너무 뚜렷하게 보이죠. 자, 요럴 때 다시 선택으로 들어가서 수정, 패더 15 정도를 주고요. 델리트. 자, 이렇게 준 다음에요. 그리고 확대를 통해서, 자, 지우개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이때는 좀 넓게 되어 있는 이런 붓 내지는 에어 브러쉬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넓은 면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 브러쉬를 가지고 투명도는 에어 브러쉬 한 40% 정도, 흐름도 40% 정도 주시고요. 자, 이제 커서의 크기는 한 50까지 줄여볼게요. 예, 50 정도로 줄인 다음에 주변을 닦아내듯이 좀 더 줄여보고요. 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물론 뭐 교재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려고 여러 가지 툴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은 해주지만, 실제로 여기 이제 포토샵에 있는 툴들은 꼭 이런 기능을 위해서 이 툴을 쓰세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내가 그걸 충분히 연습을 해서 요런 뭐 교재에는 뭐 A라는 툴을 가지고 B라는 작업을 하시오라고 알려주고는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툴을 연습을 통해서 A라는 툴로 C라는 작업을 해도 되고 E라는 작업을 해도 되고, 그 툴이 갖고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기 편하거나 좀 더 이 툴이 내가 작업하는 방식이 좀 더 맞다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 툴을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하셔도 틀린 그런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기한테 잘 맞는 툴을 찾는 것도 이 포토샵을 이제 퀄리티 있게 작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A라는 이미지와 A와 B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항상 이 툴들은 시간 대비 효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꼭 이 방법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합성하는데 가장 좋은 툴이다, 그건 아니고요. 한 80%에서 70% 정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알려드렸던 이미지에서 조정 창으로 들어가서 색조채도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려졌던 조정에서 색상 균형. 자, 이 색상 그 채도하고 이제 균형의 차이는 뭐냐면, 색상 균형은 이 아랫부분에 이걸 이제 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 구름에서 색상 균형으로 들어가면, 자, 이 아래 색소 균형에서 어두운 영역이 있고 중간 영역이 있고 밝은 영역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밝은 영역은 화이트에 가까운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구름에 보이는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두운 영역은 지금 말한 이 구름에서는 지금 이런 구름의 그림자 있는 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블랙에 가까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름의 이제 제일 어두운 부분 정도를 가리키는 거는 중간 영역 정도입니다. 중간 영역. 자, 그래서 이 중간 영역 되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거나 좀 더 이 구름이 어둡게 보이게 할 때는 중간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좀 더 어둡게 보일 수 있는 파랑 부분과 마젠타 부분을 건들면, 자, 이렇게 느낌이 변하죠. 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사진 이미지에서 보이는 색온도를 조절을 해서 좀 더 합성했을 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정에서 이 색상 균형 디테일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색조 채도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밝기도 그냥 이렇게 밝게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다시 이제 구름으로 들어가서요. 이미지 조정에서, 자, 채도, 자, 여기서 어둡게 하면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자, 지금 지운 부분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밝기를 맞춰주고요. 자, 그리고 채도도, 자, 이렇게 채도가 높으면 진짜 원색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채도는 뭐 보면서,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여기서 색조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있는 색깔을 빼버리고 내가 마치 필터를 넣어서 만든 것처럼 하는 건데, 자, 색상화를 체크를 해주시면, 자, 레드에 들어간 빨간색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옐로우, 그린, 블루, 마브,
카민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채도를 올려주면 진짜 빨간색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밝게 빼면 진짜 이렇게 되고 어둡게 빼면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테일함보다는 색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 색상을 컨트롤하는 조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 저녁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밤 이미지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합성,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한 이미지 합성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할 때는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에 합성할 A 이미지와 B 이미지 두 개를 불러오고요. 자, 이렇게 불러와지면 앞서 했던 레이어 마스크와 똑같이 파일로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자, 클립보드에서 국제용지 A4. 자, 해상도는 72도로 맞춰 주시고요. 자, 편집 이미지 또한 이미지에서 이미지 회전, 자, 가로 방향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그 화면이 이제 완료가 되면요. 자, 여기서 자, 지금 이제 합성할 이미지는 자, 이렇게 이제 종 모양의 아치가 이제 보이는 이런 아치가 있고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동굴 같은 그 계곡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제 밖을 보는 이미지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터널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이 작업대 이제 보낼 때 똑같이 선택 툴을 이용해서 컨트롤 A, C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작업 레이어로 와서 컨트롤 V를 해주면, 자, 줌으로 마이너스 컨트롤 Alt를 눌러주시고, 자, 선택 툴 하면 이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한 중간 정도에다 다시 놔주시고요. 자, 그리고 Shift Alt를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가면,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는 이게 이제 비대칭, 사진에는 이제 이 레이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화지면에 정비례로 확장을 해주시면 이미지가 딱 맞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로 화면에서도 똑같이 이번에는 그냥 선택 툴만 가지고 이 선택 툴 이미지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작업 레이어를 그대로 갖다 두시면,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띄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드래그 한 상태에 가만히 있으시면 이제 작업 그 레이어가 보이죠. 자, 이때 다시 왼쪽 마우스가 계속 눌러져 있는 드래그 상태에서 다시 화면에다가 갖다 놓으면, 자, 이렇게 그 도로 이미지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줌을 이용해서 Alt 누르고, 자, 화질을 좀 작게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도 이제 이미지를 좀 가운데에다가 맞춰주시고 Shift Alt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줄여주세요. 자, 여기서도 뭐 한 번에 ESC로 다시 해주시고 Shift Alt를 눌러서, 자, 여기서도 한 번에 이제 그 투 클릭 해주시 마시고 딱 맞춘 다음에
쉬프트로 눌러서, 자 여기선 이렇게 좌우가 맞는 게 맞겠죠. 위아래보단 좌우가 맞는 게 맞을 거예요. 자, 두 클릭해 주시고 줌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되겠죠. 대충 이제 뷰를 잡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좀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롭을 이용해서, 자 크롭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컨트롤 알트 누르시고 Z를 계속 눌러주시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자, 이때 이것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이 뒤에 오는 이 동굴처럼 터널처럼 보이는 이 입구가 중요하니까, 자, 이 입구를 위해서 여기서는 그냥 Shift Alt를 누르고, 자, 위아래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종탑, 이게 여기 종탑에서 보는 건데, 이 종탑 그 조형물이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원인 것처럼 지금 교재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교재에서 아마 그대로 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터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 살짝 비슷하게, 자, 하신 다음에 윤곽 툴을 이용해서, 자 센터 정도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델리트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미지만 남았죠. 그럼 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레이어, 자 여기를 터널이라고 합시다. 레이어에서 터널이라고 다시 이름 바꿔주고, 여기는 도로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터널을 이제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사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위에 있는 이 사본에서, 자, 이 컨트롤러 위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서 가로 뒤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 가로 뒤집기를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가로 뒤집기를 해서 벽면에 딱 맞춰 주시고, 자, 이 정도로 센터를 맞춰 주신 다음에, 자 어느 정도 이제 교차가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교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여기 도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화면들은 어차피 이 테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치가 제일 이쁘게 되는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치가 잡히면, 자 그대로 아래 레이와 병합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아치를 만들 건데요. 아치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을 면적을 비슷하게 잡고 컨트롤 C, V를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면 이 위에다 올려놓고요. 자, 패스를 이용해서, 펜 툴이죠. 펜 도구를 이용해서, 자 센터 시작하는 점 하나 잡고 센터라고 가정되는 부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치가 만들어졌고, 이때 선택 툴을 이용해서 아치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아치의 모양이 잡혀지면, 자, 레이어에서 패스로 들어가서 패스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선택 영역 만들기를 하시고 안티 알리아스 체크해 주시고 패드는 없고요. 새 선택 영역 확인하면 이제 패스가 잡히죠. 이때 다시 레이어로 돌아가서, 자, 요 레이어겠죠.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요 레이어에서 델리트를 해줍니다. 자, 하고, 자, 없애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아치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치 있는 거를 아래 터널하고 같이 쉬프트로 클릭해 주시고, 옵션 창에서 레이어와 병합 해주시면, 자, 이렇게 아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선 이 화면을 합성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아니고 얘와 합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만든 이 패스는 이제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아치가 있다고 봤을 때, 자, 이 위로 올라가고요. 자, 여기 이제 패스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모양, 옵션 창에서 모양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 만들기가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잡아 놓고요. 자, 레이어, 자, 여기 터널이라고 할게요. 자, 터널에 펜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펜 툴로 땄는데, 자, 이렇게 따니까 아치는 어쨌든 됐는데 이제 경계를 알 수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 레이어 옵션 불투명도에서 오파시티 값에서, 자, 이걸 한 45 정도로 주면 이렇게 안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일 때, 자, 면을 확대를 해주시고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패스를 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패스의 디테일을 살려서, 자, 이렇게 라인을 잡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줌을 이용해서,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 레이어에서 오른쪽, 지금 이제 패스로 딴 모양 이 레이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 하기 전에 이제 불투명도를 다시 원 상태대로 이제 올려주시고, 자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만든 이 이미지 있죠. 이제 보여지려고 하는, 터널에서 보여지려고 하는 이 도로 이미지를 맨 위로 올려주시고, 자 그러면 도로 이미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만든 모양이 하나 있고, 쉐입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이 종탄 모양, 이 터널 모양으로 돼 있는 이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자 맨 위에 이제 도로 이미지를 놓고, 이 도로 이미지의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가지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도로 이미지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레이어 펜 툴로 만들어진 이제 마스크 레이어의 기준을 가지고 이 도로 이미지의 주변부를 날리게 됩니다. 이게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 마스크 위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진 거겠죠, 그죠? 이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똑같은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마치 터널에서 나가는 듯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든 상태로 지금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또 맞춰야 될 부분은, 자 터널 안으로 표기되는 이 외벽 부분의 어둠하고, 자 이제 역광으로 나오는 이 실루엣으로 나오는 이 배경의 그 빛이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인데요. 자 이런 부분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하고 별반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야 할 부분은, 자 빛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클리핑 마스크 있죠. 자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패스로 넘어가서 모양에서 다시 선택 영역 만들기, 자 새 영역 확인, 자 해서 이제 이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레이어로 와서,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자 선택 윤곽 툴을 잡고, 여기서 이제 병합을 이제 기능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병합을 클릭해 주시고 선택해서 반전을 한번 해주세요. 반전을 꼭 반전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다각형 툴을 가지고, 자 병치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최대한 똑같이,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두께를 이제 이 주변에서 오는 빛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똑같은 방향으로 두께를 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끊어져도 돼요. 이렇게 딱딱 너무 뭐 둥글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이 터널의 이미지는 하나 복사를 해 둘게요. 자 그리고 4번을 갖고 나머지 하나, 원본은 이제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 4번을 가지고 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V를 해서 아이고 레이어 하나 더 생겼네요. 해서 자, 요것만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것만 만들어 놓으시고 자, 여기서 다시 마법사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다시 반전을 해주세요. 반전을 해주시고 여기서 필터에서 선택에서 수정, 페더 여기서는 이제 간격이 좁기 때문에 한 5 정도를 한번 해볼게요. 별 차이는 없고요. 다시 10 정도로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델리트를 한번 자, 안되겠네요. 양쪽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다시 마법사 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잡고요. 여기서 닷지를 이용해서 닷지 툴을 이용해서 레이어는 붓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그냥 확산이 되는 사이즈에서 크기는 뭐 선택은 뭐 60 정도. 이 상태에서 면을 따라서 약간 밝은 느낌을 좀 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자, 그다음 밝기, 자, 이렇게 밝기 나오죠. 채도 좀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를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불투명도는 50 정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아서 뭐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이 있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우개를 이용하면.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최대한 라인을 중간 정도 면적을 잡는다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구획을 확인한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선택해서 수정, 페더 자, 잡아주시고 델리트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포토샵에서 쓰는 선택 도구는 올가미 툴을 쓰든 다각형, 뭐 선택, 윤곽, 뭐 패스 툴 선택은 내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지 꼭 이런 방법을 할 땐 이걸 쓰세요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이라는 거는 픽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의 픽셀을 어떻게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할까를 생각하고 그 형상에 맞게 최대한 빨리 작업할 수 있는 선택 툴을 이용해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B의 두 가지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저장을 하실 때 다시 크롭 이제 이렇게 주변에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크롭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한 면적 사이드나 뭐 이런 면적들을 확인을 해서 자, 이렇게 크롭을 해주시고 이 크롭한 상태가 되도록이면 지금 여기서 볼 때 우리가 A4 사이즈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1, 2cm 정도 차이는 나지만 자, 이렇게 크롭을 해주시고 다른 이름 저장을 해서 자, 여기서 오늘 날짜 자, 저장을 해주시면 저장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저장한 거를 속성으로 알아보면 자, 여기 6.43메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dpi로 이제 저장 이미지를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자, 여기 보면 72dpi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업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그 용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30메가를 넘어가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항상 72dpi 시작할 때 작업창의 사이즈를 A4 사이즈에서 해상도는 72dpi를 지정을 하셔서 마지막 다른 이름 저장할 때까지도 유지를 해서 용량이 높게 올라가지 않는 작업 그 결과물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10주차 이제 수업을 이제 에서 다뤘던 클리핑 마스크, 그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한 이제 이미지 합성이었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과제를 하실 때 그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어, 제일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 항상 국제용지에서 A4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72dpi로 저장을 해 주시는데 지금 이 72dpi로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로드를 하는데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72dpi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앞으로의 이제 합성을 해서 뭐 결과물을 가져갈 때는 항상 이 이미지의 크기를 할 때 이 해상도를 최소한 150dpi 이상은 가져가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 프린트의 출력 해상도가 150dpi예요. 그래서 뭐 200dpi든 300dpi든 150dpi 이상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이미지를 출력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150dpi 이하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72dpi, 뭐 100dpi 이런 이 해상도를 갖고 있는 이미지는 출력을 했을 때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이미지가 뭉개지거나 깨지거나 흐릿하게 나온다거나 다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오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 이외에 실제 아웃풋을 내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꼭 150 dpi 이상으로 지정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과제를 제출하실 때 72 dpi로 하는 거는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 제한 때문에 30메가 이하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72 dpi로 예외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창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회전을 이용해서 90도로 이제 가로 비율로 맞춰 주시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실 때에는 배경이 되는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배경을 합성하는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터널처럼 틀을 하나 만드는 이미지 하나, 총 3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수업에서 진행한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하는 거, 이 2가지 기능을 꼭 사용해서 합성하는 결과물을 만드시고요. 그 결과물을 PSD 파일로 저장을 하셔서 용량은 30메가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72 dpi 해상도로 저장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과제 데모 영상으로는 배경사진과 또 동일하게 이제 배경사진, 그 다음에 구름사진을 이용해서 창가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지는 만들어져 있고요. 각골 이미지들을 그래서 오늘 사용할 거는 이제 이미지고요.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창호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굉장히 작은 이미지인데 임으로 제가 키워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자,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이미지, 그 다음에 배경을 합성할 구름 이미지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자,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구름 이미지를 하나 크게 갖고 와보고요. 좀 이건 좀 넓게 잡아볼게요. 구름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름이 필요한 부분까지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산 이미지는 크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밑준비로 자, 이렇게 산 있는 부분을 잡은 후에 자, 아까와 똑같이 선택에서 수정, 페더 여기서는 한 20 줘볼게요. 20 주고 델리트.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선택. 자, 이 상태에서 Shift Alt를 이용해서 자, 이 이미지는 최대한 화지하고 딱 맞춰야겠죠. 이 정도 선에서 자, 여기서는 바다보다는 위가 조금 이 건물 때문에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유리창 이미지를 자, 얘도 쉬프트를 이용해서 좀 크게 잡고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올라가서
뭐 이건 이렇게 늘려도 상관은 없겠네요. 이렇게 잡고 일단은 얘네 이 유리창은 일단 감춰 두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할 이미지, 구름 이미지. 다행히 지금 이 구름의 밝기하고 이 사진, 이 배경 사진의 밝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건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처음 이 예제 연습을 설명해 줄 때는 이 하늘이 전부 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이 그라디언트 툴로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자 이렇게 빌딩이 하나를 가로막고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했을 때 이 부분이 다 지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자 아랫부분 자 레이어 마스크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기 전에 배경색 블랙이 먼저 올라오게 자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자 하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그죠? 이 부분이 지워져 버리죠.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여기서는 제일 먼저 지금 이 배경을 작업하려고 하는 이 이미지를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이미 레이어 사본을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아래 건 잠깐 아이콘을 죽여서 안 보이게 해준 다음에요. 자 지금 뭐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멀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지워지더라도 뭐 안개가 끼거나 흐릿해서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앞에 있는 건 얘기가 좀 틀리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일 때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좀 더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행히 이제 이 건물들은 직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막바로 따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딸 수가 있는 장점도 있고요. 뭐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빌딩의 외곽 라인들을 깔끔하게 직각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따주셔도 됩니다. 자, 옮길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외곽을 하나 따주신 다음에 자, 여기를 컨트롤 C 자, 레이어 선택해주고 컨트롤 CV를 해서 다시 위치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고 딴 이미지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도시 이 건물의 외곽을 전부 다 이제 다 따서 정리가 됐으면 이제 원래 이제 구름을 합성할 원래 배경 화면이겠죠. 자, 이 화면이겠죠. 지금 이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아랫부분에 레이어 마스크를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할 때 바탕화면이 블랙인지 확인해 주시고, 자, 블랙.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옵션 창에서 자, 블랙 앤 화이트 체크해 주시고, 자, 원래 이미지, 자,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이미지에서 드래그를 하늘 부분에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별도로 이미지에서 물론 조정해서 이제 뭐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죠. 자, 근데 지금은 이 구름 이미지의 컬러나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그 도시의 이미지의 채도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크게 뭐 만져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구름 이미지 잡아주시고 색조 채도에서 좀 더 밝게 가든지 아니 좀 더 어둡게 갈 수도 있고요. 채도를 높이는 방향 뭐 이렇게 가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레이어 마스크는 한번 사용이 됐죠. 자, 레이어 마스크는 하나가 사용이 됐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이제 창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창에서 자, 이 창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거든요. 이래서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창에서 이렇게 밖을 아직 해가 떠 있는 죄송합니다. 밖에 있는 이미지가 창을 통해서 보면 실제 창이 화이트 샤시를 갖고 있더라도 화이트가 아니겠죠. 어둡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정해서 자, 색조 채도로 가서 밝기를 아주 어둡게, 채도는 뭐 밝게 가도 되고 상관없지만 채도도 좀 떨어뜨릴게요. 어둠이 되면 채도가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빛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조절을 해 주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가도 되긴 하지만 색조 채도는 자, 이 정도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절이 되고 된 후에 자, 이 조절이 된 후에 여기서 이제 펜 툴을 이용해서 자, 유리 있는 부분을 자,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이게 유리창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땄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아치형이라든지 뭐 창도 아치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똑같이 펜 툴을 이용해서 똑같이 따주시고요. 딸 때는 항상 이 옵션 툴에서 모양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레이어로 저장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자, 여기서는 레이어를 합칠게요. 모양 병합. 자, 이렇게 모양이 병합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 요거를 이제 덮었어야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창 모양이 위로 가야겠죠. 이렇게. 자,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위로 간 상태에서 이 레이어에서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해주시면 아하 거꾸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레이어가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딴 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자, 이건 지우고요. 다시 자, 이 펜 툴을 가지고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자, 펜 툴을 가지고 자, 이렇게 창의 레이어
레이어 모양에 맞게, 그리고 선택 툴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조절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형상이 잡혀지면 자, 이게 형상이 잡혀지고 자, 위로 가서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창문에서 바라보는 효과가 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하고 레이어 마스크 만들기 두 가지 기능을 꼭 넣어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합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창밖에서 보이는 배경이라든지 자동차 차창에서 보이는 거라든지 뭔가 하나의 매개체를 통과해서 밖을 보는 시선의 이미지로 세 개의 이미지를 합성을 하시고요. 그래서 꼭 PSD로 저장을 하시고 용량은 30메가가 넘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여기서 저장을 해서 PSD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자, 이게 되겠죠. 자, 얘의 속성은 8.64메가 정도 나옵니다. 8.8메가 이제 9메가가 안 되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셔서 다음 주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동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